자, 우리 그래서 자, 이제 쉬었고요. 뭐 할 거냐면 달의 위상만 얘기합시다. 달의 위상 얘기까지 하고 그다음에 우리 고등 물리에서 전자기호도 얘기 좀 할게요.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뭐 전동기 어렵다고 얘기하시는데 어렵지. 처음에는 세상에 다 쉬운 게 어려운 게 쉬운 게 어디 있겠니? 자, 그러면 우리 달의 위상을 구분하는 건데 이거는 지금 한번 제대로 해놓으면은 뭐 굳이 시험 때 굳이 힘들게 할 필요도 없고 한 번만 해놓으면 돼. 자, 먼저 지구하고 태양하고의 위치를 그려주세요. 자, 뭐 그리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태양을 여기다 잡을게요. 뭐 잡기는 뭐 어디다 잡아도 돼요. 자, 이거 이렇게 원 크게 그려주고 이게 누구의 궤도? 지구의 공전궤도. 하나 잡아. 자, 그 다음에 편의상 지구를 우리 아무데나 잡아도 되는데 나는 여기다 잡을게요, 지구를. 여기다. 여기 잡는 게 편하겠지? 여기 지구. 자, 그 다음에 지구를 중심으로 누가 돌면 돼요? 달. 이렇게 돌면 돼요, 달이. 자, 그런데 우리는 지금부터 뭐 할 거냐? 지구에서 어느 위치에 여러분들이 있을 때 시간이 몇 시냐부터 잡아야 돼.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왜 이렇게 신났어? 왜? 약간 웃음기를 가시잖아, 얼굴에. 너무 재밌어가지고 웃겨가지고. 뭐 샀어, 그래서 아까? 아니 그 밀크 초콜릿 하나, 하나랑 그거 하나랑. 그 빈츠 12개 그거 하나랑 또, 그거랑 얘 아이셔 하나. 저는 한 개만 샀어요. 아니 저도 제가 얘보다 얘랑 차이가 안 나요. 아니야. 아니, 그게 아니라 뭐 샀나 해서. 3,600원. 잠깐, 와인쇼 하나가 더 비싼 거 아니야? 저 아이셔 1,000원이었고요. 어. 근데 이거 빈츠가 12개 2,800원이었고 어. 얘는 3,200원 있어요. 아, 이거 쓴 거고? 그럼 네가 손해다. 얘가 몇 개 가져갔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 정도쯤이야? 자, 그럼 먼저 지구가 어디에 있을 때, 자, 내가 화살표를 표시해 놓은 거. 요렇게 지금부터 내가 여기다 화살표 표시할 거거든요. 요렇게. 요렇게 표시하면 이게 여러분이에요. 내가 지구 표면에 있는 거야. 그리고 나는 항상 어느 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남쪽을 바라보고 있는 거야, 지금부터. 자, 이게 만약에 남쪽 하늘이다. 내가 쳐다봤을 때, 그럼 이게 어느 쪽? 이쪽이 동쪽. 그 다음에 이쪽이 서쪽. 내 뒤통수가 북쪽이 되면 되는 거죠. 자, 그럼 내가 남쪽을 쳐다봤어, 지금. 자, 지구는 반시계로 자전해요. 반시계 방향으로. 자, 그랬을 때, 여기 열십자를 걷을 때, 내가 남쪽을 쳐다보고 있는 거지. 지금 현재 내가 여기 있어. 그 다음에 여기가 동쪽, 서쪽이지. 이 위치에 있을 때 지구는 반시계로 자전을 할 건데, 이제. 그런데 동쪽 하늘에 누가 보여? 동쪽에 태양이 보이죠. 동쪽에 태양이 이제 막 떠오르고 있다. 그럼 몇 시? 아침 6시로 잡아주시면 돼요. 아침 6시야.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여기가 아니라, 이제 이쪽이 아니라, 내가 지구가 돌아갔어, 이제. 그래서 내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어. 남쪽을 이쪽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남쪽을 딱 쳐다봐서 이쪽이 동쪽이 이쪽이 서쪽이겠지, 당연히. 남쪽을 딱 쳐다봤는데 태양이 내 남쪽에 딱 떠 있네. 그럼 이건 몇 시? 낮 12시. 괜찮을까요? 또 이번에는 내가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 그러면은 내가 이쪽이니까 이쪽이 동쪽. 여러분들 몸을 돌리셔야 돼. 이쪽이 서쪽이 되는 거지. 근데 서쪽에 지금 누가 걸쳐 있어? 태양이 걸쳐 있네. 그럼 몇 시? 저녁 6시. 그 다음에 내가 이쪽을 쳐다보고 있고, 그럼 이게 동이고, 내가 이쪽이 서가 되는 거지, 내 입장에서는. 태양을 완벽하게 등지고 서 있네, 남쪽이. 그럼 태양은 북쪽이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 몇 시? 밤 12시. 괜찮아요? 다시. 자, 이렇게 서 있다. 이게 사람이다. 남쪽 하늘 쳐다본다. 왼쪽 동쪽에 태양이 뜨고 있다. 아침 6시. 낮 12시. 서쪽에 태양이 있다. 저녁 6시. 이렇게 있다. 밤 12시. 이렇게 잡으면 돼요. 시간만 잡으면 돼. 먼저 시간을 먼저 잡아야죠. 뭐 자꾸 오냐? 자, 그럼 시간 잡았지? 자, 그러면은 다시 이제 우리 몇 시부터 해보냐? 지고. 자, 우리 몇 시 해볼까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몇 시 해볼까? 그냥 아침 6시? 아침 6시야, 내가 지금 이렇게. 아침 6시에 내가 이렇게 딱 남쪽 하늘을 쳐다보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달이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여기 있냐 싸움이야, 지금부터. 달이 여기 있으면
태양빛 이쪽에 이렇게 환하게 보이겠네. 자, 내가 아침 6시에 남쪽 하늘을 딱 쳐다봤더니 누가 보여? 왼쪽으로 밝으니까는 하얀 달이 보이는 거지. 아침 6시에. 아침 6시에 만약에 달이 여기 있으면은 뒤편이, 이쪽이 밝은 거니까 뒤편은 안 밝죠. 그럼 얘는 아침 6시에 남쪽 하늘을 쳐다봤더니, 아니, 동쪽 하늘을 봤더니 누가 있다? 삭. 그 다음에 이건 관찰이 안 되고 아침 6시에 서쪽 하늘에는 누가 보일까? 이렇게 되면은 보름달이 보이겠죠? 그치? 자, 그럼 이제 우리 삭부터 시작해보자. 삭이 여기 있어. 삭 위치는 여기 이제 달을 고정시키고 삭이 여기야. 이제 음력 1일이야. 음력 1일 날 아침 6시가 되면은 어딨죠? 여기 있네. 그러니까 동쪽 하늘에서 삭인 달이 떠오른 거죠. 그리고 난 12시가 되면 삭이 남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얘가 기준, 얘 이제 딴 애는 없는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서 서쪽 하늘에 이제 태양이 걸쳐 있을 때 저녁 6시가 되면은 서쪽 하늘에서 삭이 지고 있는 거네요. 자, 그럼 떴다 졌다로 물어볼게요. 뜬 거는 아침 6시에 떠서 남중한 건 낮 12시에 남중하고 진 거는 저녁 6시에 졌네요. 왜? 태양하고 같은 쪽에 있으니까 태양하고 같이 움직이겠지? 그런데 떴다 졌다는 됐지. 하지만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태양이 없는 시간이어야 되죠. 태양이 없는 시간에 없죠, 얘는. 그렇게 되면은. 그래서 관찰할 수 있는 시간은 엄밀하게 따지면 없어요. 관찰 가능한 시간은. 자, 이제는 상 말고 여기 상현달로 가볼게요. 자, 상현달은 언제 뜨나 보자. 아침 6시에는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난 12시가 됐더니 내가 이쪽 쳐다보면 난 12시인데 동쪽 하늘에서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괜찮죠? 아, 상현달은 난 12시에 동쪽에서 떠오르는구나. 저녁 6시간 되면 남쪽 하늘에 남중했네요. 상현달이. 맞죠? 그 다음에 내가 밤 12시가 되면은 서쪽 하늘로 져요. 자, 그러면 상현달 볼게요. 상현달을 뜨는 시간은 몇 시? 낮 12시. 상현달은 낮 12시에 뜨네요. 그 다음에 남중하는 거는 몇 시? 남중하는 거는 저녁 6시에 남중을 했고요. 지는 거는 언제 졌죠? 지는 거는 밤 12시에 졌어요. 이렇게 되죠, 상현달은. 그런데 이 중에서 관찰 가능한 거는 난 12시엔 태양이 있으니까 관찰이 안 되죠. 저녁 6시에 태양이 진 걸로 보니까 이때부터 밤 12시에는 졌으니까 이때까지만 관찰이 되죠. 이 뒤로 밤 시간이긴 하지만 달이 없죠, 이제. 그래서 얘는 저녁 6시부터 밤 12시까지만 관찰 가능해요 라는 표현을 쓸 거고요. 그 다음에 보름달 가볼까요? 보름달 다른 말로 망이라고도 불러요. 자, 얘는요 언제 뜨나 봅시다. 아침 6시에는 안 뜨죠. 난 12시 없죠. 얘예요, 보름달이니까. 저녁 6시가 됐더니 서쪽에는 태양이 서쪽에 있고 동쪽에는 달이 떠오르기 시작하네요. 아, 얘는 뜨는 거는 저녁 6시에 뜨는구나. 그 다음에 밤 12시가 되면 남중하네요. 그 다음에 아침 6시가 됐더니 그때서야 서쪽으로 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아침 6시. 이렇게 돼요. 그럼 관찰 가능한 시간은 저녁 6시부터 밤 12시, 아침 6시까지 다 관찰되네요. 12시간 관찰 가능하죠. 됐죠? 자, 그 다음에 하얀달. 하얀달은 언제 뜨나 봅시다. 쭉 지나서 여기 안 되고 여기 밤 12시에 동쪽 하늘에 뜨네요. 얘는 뜨기는 밤 12시. 자, 그 다음에 밤 12시를 지나서 아침 6시가 되면은 어떻게 되죠? 밤 12시, 그러니까 밤 12시, 아니, 하얀달 하기로 한 거지. 이거 하기로 한 거지. 자, 하얀달 여기지. 자, 하얀달은 밤 12시에 떴죠. 그 다음에 아침 6시가 되면은 태양이 떠오르는데 얘는 남중하네요. 아침 6시. 그 다음에 낮 12시가 됐더니 서쪽 하늘로 지기 시작하죠. 그래서 낮 12시.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관찰 가능한 시간은 밤 12시부터 아침 6시까지만 관찰이 가능해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삭은 언제 뜨고 삭은 아침 6시에 뜨고 태양하고 똑같아요. 낮 12시에 남중하고 그다음에 저녁 6시에 지겠죠. 지는 거는.
그럼 얘는 태양이 다 떠 있는 시기니까는 관찰은 불가능하다라는 표현을 쓰긴 해요. 근데 낮에 희미하게 보일 수는 있죠. 희미하게 보일 수는 있는데 삭 같은 경우는 워낙에 태양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안 보여 그냥. 이거는 마치 네 옆에 차은우가 있는 거야. 그럼 너는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그때부터. 우리는 그거를 오징어가 됐다라는 표현.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자, 우리는 얘를 뭘 기준으로 표현한 거죠? 달의 모습을 기준으로 언제 뜨고 언제 남중하고 언제 지는지 그래서 관찰 가능한 시간은 태양이 져서 태양이 뜨기 전까지만 관찰 가능합니다. 표로 나타낸 것뿐이고요. 여러분들 책에 그래서 요게 그림이 나와 있는 게 102페이지에 이 그림이 나와 있는 것뿐이고요. 자, 그 다음에 104페이지에 가면은 이제는 이 그림은 뭐냐면 104페이지 여기 위에 있는 그림은 지금 몇 시냐면은 항상 같은 시간이래요. 일단 시간을 픽스 해놓고 그 같은 시간에 달이 어디서 어떻게 보이겠냐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면은. 자, 근데 얘는 지금 그림 보세요. 이게 몇 시인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위에 써 있어요. 써 있는데 못 봤다고 칠게요, 지금. 남중에 있는데 남쪽 하늘에 누가 남중에 있죠? 오른쪽이 배가 부른 상현달이 남중에 있어요. 상현달이 남중한 거. 이거 몇 시예요? 그러면 저녁 6시. 그래서 거기 보시면 해가 진 직후라는 표현이 써 있죠. 자, 저녁 6시면은 그림을 어디다 잡아? 이 그림에다 다시 잡아주면 돼요. 저녁 6시면 어떻게 하면 되죠? 저녁 6시면은 여기. 이렇게. 내가 여기를 바라볼 때가 저녁 6시예요. 여길 기준으로. 그러면은 여길 기준으로 자, 태양이 지고 있는 서쪽 하늘에 누가 있으면 되고 삭. 여러분들 서쪽 보세요. 서쪽에 삭이죠. 그치? 그 다음에 동쪽에는 누가 보이면 되고 망, 보름달, 동해 보름달 보이죠. 그 다음에 남중한 거는 누구죠? 오른쪽으로 배가 부른 상현달이 보이겠죠. 그리고 요 사이에는 망하고 상현달 사이에는 여러분들 어느 쪽으로 배가 부른 여러분들 보는 쪽으로 할게요. 오른쪽으로 살짝 손톱 모양인 상현달이 사이에 이렇게 있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현달하고 그 다음에 보름달 사이에서는 어떻게 되죠? 오른쪽이 완전히 배가 불렀고 왼쪽으로 조금 더 배가 부른 요렇게 된 게 나오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림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104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 그림을 주고 만약에 여기다 다른 그림을 남중한 걸 보름달로 줬어요. 그럼 몇 시에 본 거예요? 밤 12시. 근데 하얀 달이 남중한 걸 준 거예요. 그러면은 아침 6시 이렇게 구분할 수 있으면 돼요. 어지간해서는 여러분들이 이 6시간 단위로 6시, 12시 이런 식으로 주지 뭐 8시, 9시 이렇게는 잘 안 주더라고요. 그렇게는 문제를 잘 안 내요. 여러분들 중등 과정에서 그렇게 낼 일이 거의 없어요. 자, 그러면 할만하죠? 외우지 마세요, 여러분들. 이거 외우면 특히 달의 위상 변화는 지금 외우면 어차피 오늘도 안 가. 어차피 잘 때 한번 생각하면 기억도 안 나. 뭐 조금 머리 좋은 사람은 내일까지 갈라나? 시험 때까지는 안 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내 나이가 됐을 때 이게 기억이 날까요? 안 나겠지. 여러분들 내 나이 때 또 아들이나 딸이 아빠 저 달은 뭐야? 먹는 거야. 그러면 안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아빠 보름달은 언제 떠? 보름달 몰라 지 맘에 들 때 뜨지 않을까? 뭐 이런 거 그런 거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보름달 잠깐만 오늘 음력 몇 월 며칠이지? 아, 몇 월 며칠이니까는 지금 이 시간이면은 보름달은 지금 이쪽이면은 와 오늘은 못 봐. 오늘은 못 봐요. 낮에 있어. 안 되고 오늘은 이 시간이면은 여기 어디 어느 쪽 하늘에 지금쯤 관찰할 수 있을 거야 하고 얘기해 줄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쵸? 멋있지 않아요, 그러면? 능력 발력이 응. 손에 있으니까. 그렇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간단한 거 문제 한두 개만 저번에 했었는데 한두 개만 풀어보고 갈게요. 여러분들 달 크기하고 뭐 지구 크기 계산하는 건 잘 하실 테고 뭐만 할 거냐면 여러분들 108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108페이지 가시면은 아니다. 108페이지 가시 말고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109페이지에 10번하고 11번 딱 두 개만 풀어볼게요. 10번, 11번. 전에 했었나요? 뭐 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아직 안 했어요. 10번, 11번. 10번, 11번. 했어요. 뭐야? 저번에. 10번, 11번 두 개만 해볼까요? 했었던 분은 다시 한 번만 해보세요. 그런데 다시 했는데 모르겠다. 그러면 안 되잖아.
다시 했는데 돼야지. 사람이 확실히 적으니까 조용하다. 금음달은 상현달하고 저기 상현달하고 금음이면은 초승달 반대. 손톱 모양인데 왼쪽으로 손톱 모양. 초승달이 오른쪽으로 손톱 모양. 그러니까 삭초승 상현. 삭, 초승, 상현, 그다음에 보름, 그다음에 보름 다음에 다시 하연, 하연 다음에 금음 다음에 삭. 그러니까 초승달하고 금음달은 삭 전후로 있는 거야. 아, 그러면 하현 다음이 보름. 아, 상현 다음이 보름. 상현 다음이 보름. 보름 다음에 하연. 하연. 상 먼저 나오고 그다음 하. 상하. 상하고 보름 다음에. 그렇지. 사이에 보름. 보름달하고 상현이나 하연 사이에 살짝 배부른 게 저게 이름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난다 지금. 원래 공식 명칭이 있는데 저게. 아 기억이 안 나. 하가 여기죠. 오른쪽이 상현달, 왼쪽이 하현달. 항상 지구에서 관찰했을 때 왼쪽 오른쪽이야. 우리가 봤을 때 그림상에서 봤을 때 아니야 지금. 지구에서 관찰한 모습이야. 좀 어렵나요? 그렇지. 이거는 그림을 몇 번 그려보시면 금방 하는데 안 그리고 자꾸 눈으로 보면은 자꾸 꼬여. 이거 자꾸 해봐. 해보면 되지 뭐. 나라고 뭐 처음부터 했겠냐? 근데 확실히 나 같은 경우는 이거를 이해하고 있으니까 오랜만에 해도 그냥 쭉쭉 그리잖아 이제. 그리고 쓱쓱 해보면 되는데 나도 이거 몇 시에 몇 점짜리 하면 바로 안 떠올라. 나도 그려봐야 돼. 아, 근데 그리니까 좀 이해 잘 되는 거. 그리는 게 편해. 이거를 외우지 마요. 이거 외우면 되게 힘들어요. 응. 됐어요. 괜찮아요? 자, 10번 볼까요? 자, 달의 위치와 지구의 모양, 지구에서 보는 모양. 먼저 햇빛이 얘는 어느 쪽에서 들어오죠? 여러분들이 봤을 때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거죠. 그럼 A 위치에 있을 때는 뭐가 돼야 돼요? 삭. 그치? 틀렸네요. 그 다음에 C 위치에 있을 때는 지구에서 있을 때 오른쪽이 밝은 거죠. 그러니까 C는 상현달. 틀렸네요. 그 다음에 E, 알파벳 E. E는 보름달. 틀렸네요. G는 왼쪽이 밝게 보이겠죠? 하연달. G가 하연달. 그 다음에 그러면은 B는 삭에서 상현달 사이에 있는 거죠. 그럼 오른쪽으로 손톱 모양이니까는 초승달. B가 초승달이에요. 금음달은 H가 돼야 되겠죠. 하연달하고 삭 사이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달이 A 위치에 있을 때를 망이 아니라 삭이라고 한다. 망에다가 뭐라 그러죠? 보름달. 자, 2번. 달이 B 위치에 있을 때 지구에서 볼 수 있죠. 지구에서 못 보는 건 위치는 어디죠? A죠, A. 삭이에요. 자, 그 다음에 3번. 달이 C 위치일 때와 G 위치일 때 위상이 다르죠. C가 상현, G가 하현인데 근데 우리가 이렇게 멀리서 쳐다보는 이 그림에서 보면 둘 다 오른쪽이 환해 보이니까 가끔 착각하는데 지구에서 봤을 때 그림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4번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때 일식이 일어날 수 있니? 아니라 달이 이 위치에 있을 땐 월식이 일어나야죠. 그 다음에 달이 H면은요 이거 금음달이죠. 금음달이면은 한 달의 거의 끝자락이네요.
28일경으로 금음달로 보인다. 맞아요. 괜찮죠? 나쁘지 않아요. 그림을 자꾸 그리세요. 그림을 자꾸 그려보면 쉬워요. 자, 이 문제가 쉽게 느껴졌던 이유는 그림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만약에 제일 어려운 건 그거예요. 그림이 없어요. 말로만 써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하다 보면 틀리는데 그러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그림을 그리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 요 챕터는 사실은 달의 위상하고 뭐가 제일 헷갈리냐면은 자전까지는 괜찮은데 공전이 조금 힘들죠. 그래서 공전하고 달의 위상만 잘 하시면 그다지 나머지는 어려울 게 없어요. 그 뒤에 여러분들 태양계에 있는 행성들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있는 거 다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뭐 누구는 어떤 네, 저쩐 네, 그다음에 뭐 대적점이 있네, 아니면은 뭐 뭐가 있네, 그다음에 자전축 방향하고 뭐 뒤바뀌었네, 뭐네, 그다음에 뭐 표면이 무슨 뭐 메테인 가스로 있어서 무슨 색으로 보이네, 뭐 어쩌네,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특징들이니까 왜 그런 특징들이 있을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고 뭐 그렇다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친구 이름이 왜 그러냐고 따지는 거하고 똑같지 뭐 하고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태양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태양을 뭐 바라봤더니 태양의 명칭 그리고 표면에서 봤을 때 어떠니 그리고 표면을 광구 그다음에 광구에서 나타나는 특징 그 다음에 태양의 대기에서 나타나는 특징, 태양의 뭐 대기에는 플레어와 뭐 코로나가 있다는 등 뭐 그런 얘기 나올 거예요. 그런 것들이 왜 나타나냐? 뭐 그런 특징. 그 다음에 태양에는 흑점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흑점은 11년 주기로 많아졌다 적어졌다 하는데 흑점을 관찰해 봤더니 태양도 뭐 하더라? 자전하더라. 태양의 자전 방향은 역시 서에서 동인 반시계 방향이더라. 아, 그럼 이런 짱구가 돌아가죠. 그러면 태양계에 있는 애들은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네, 다 같은 방향으로 돌아요. 됐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태양을 중심으로 나머지를 이렇게 다 붙잡고 같이 돌고 있는 듯한 현상. 그리고 같이 돌고 있는 듯한 현상. 그것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전축 방향이 반대로 180도 뒤집혀 있는 애가 좀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만 좀 주의사항이에요. 거기 행성 보면 특징이 아마 써 있을 거예요. 그래고 그런 것까지만 하시면 문제될 건 없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펴보시면은 뭐가 있냐면은 망원경 얘기가 나오는데 망원경 그냥 각부 명칭하고 특징 그다음에 얘는 어떻게 조정하니 뭐 어떻게 사용하니 상이 뒤집히는 망원경 뭐 똑바로 보이는 망원경 어떻게 조정하니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여기는 하는 학교 있고 안 하는 학교 있고 그래가지고 학교 진도 따라서 보시면 되는데 어지간해서는 태양까지는 다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뒤에는 저랑 또 같이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어쨌거나 시험 전까지는 뭐만 잘하시면 되느냐 달의 위상 변화, 그 다음에 공전. 요것만 잘하시면 나머지는 잘 안 틀려요. 괜찮을까요? 아마 좀. 궁금한 게 있는데 음, 현미경이랑 어, 현미경이 어. 엄청 확대하잖아요. 네, 망원경도 엄청 확대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원리는 똑같아요. 만약에 그 현미경을 뺄 수 있다 하면 어. 쓸 수 있어요. 아, 망원경으로? 아, 좋은 지적인데 이게 중등 과정에선 잘 얘기가 안 하는데 고등 과정에서도 물 1에는 안 나오고요. 지금은 물 2에 있는 내용이긴 한데 구조는 똑같아요. 네 말대로 구조는 똑같아. 굴절식이니까. 굴절식이 아니라 뭐 망원경도 굴절식이 있고 뭐 다 있어.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어쨌거나 모양이 똑같은 망원경 있어. 현미경하고 구조가 똑같아. 생기는 것도 실상이 만들어지고 허상이 만들어지는 원리도 똑같아. 다만 초점 거리가 누가 더 기냐 짧냐가 좀 다르거든요. 그게 좀 바뀌었기 때문에 얘는 영구적으로 아예 태어날 때부터 현미경용으로 개발이 되었고요. 렌즈가 들어가는 거 똑같아. 렌즈 2개 있는 것도 똑같고. 그런데 초점 거리가 달라져서 위치가 좀 바뀌어요. 그래서 애당초 초점 거리를 다른 렌즈를 쓰기 때문에 네 말대로 그렇게 쓸 수는 없어요. 됐어요? 자, 그럼 여러분들 자, 우리 고등과정 거 프린트 잠깐 펴볼까? 완자책이죠, 여러분들? 자, 지금부터 고등과정에서 전자기 유도하면 되죠, 오늘. 216페이지 펴보실래요? 여기서 들어갔는데 전자기 유도 뭔가 아니 한거 전자기 유도 아니야? 전자기 유도 전자기 유도 했었어. 자, 216페이지 여기 나가면 되죠, 오늘. 자, 전자기 유도예요.
자, 우리가 지금 앞에서 배운 거는 전선에 전류가 흘렀더니 뭐가 만들어지더라?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요. 216. 자, 그런데 우리 오늘 얘기할 거는 반대예요. 자기장이 변해서 뭘 만들더라? 전기를 만들어내더라. 아까 발전기 어렵다 그랬죠. 발전기는 뭐 하는 애죠? 전기를 만드는 애죠. 어떻게 해서 내가 발전기를 회전시켜서. 회전시키면 어떻게 되느냐? 코일하고 자석이 서로 다가왔다 멀어졌다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죠. 그러면 코일 입장에서는 이제 주인공은 코일이에요. 전자기 유도를 일으키는 건 코일인데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왔다 멀어졌다 하는 거죠. 즉 자기장이 세졌다 약했다. 그러면 이 코일은 뭘 만드느냐? 이 자기장이 다가오면 이거 결론부터 할게요. 못 오게 막으려고. 멀어지면은 못 가게 잡아 당기려고 뭘 만드냐? 자기장을 만들어야 돼요. 역시 코일도. 근데 코일에 자기장이 만들려면 뭐가 흘러야 돼요? 코일에 전류가 흘러야 되죠. 그래서 뭐가 만들어졌어요? 결론은 전류가 만들어졌죠. 전기가 만들어졌다는 소리는 전류가 흘렀다. 뭐가 발생해서 전이차, 즉 전압이 만들어져서 전류가 흐르는 걸 우리는 전기가 만들어졌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러면 전자기 유도에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전기를 만드는 걸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거는 전기를 사용한 거죠, 결론은. 그래서 뭘 만들었죠? 자기장을 만들었다면 이제는 자기장의 변화가 뭘 만들면 돼요? 전류, 전압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때 전류가 유도됐다. 그래서 이 전류를 특별하게 유도전류라고 부르고요. 이때 만들어지는 전압도 유도전압이라고 표현을 하고 혹은 조금 어려운 표현으로 유도기전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그러면은 거기 보시면은 자, 맨 위에 보시면 216페이지 맨 위에 보면 A 전자기 유도 1 전자기 유도 뭐라고 써 있나 볼게요. 1 전자기 유도는 코일 주위에서 자, 근데 코일에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주인공. 오늘의 주인공은 코일이에요. 코일이 뭘 만들 거예요? 코일이 전류를 만들 거예요. 코일이 전압을 만들 거예요. 전압과 전류를 만드는 주인공은 바로 지금부터 누구예요? 코일이에요. 이 세상의 주인공은 누구죠? 여러분이죠. 여기는 여기, 여기는 여기. 그치? 자, 그런데 오늘 날씨 어땠어요? 별로였어요? 별로였어요? 전 좋았어요. 주말에 날씨가 안 좋아야 차가 안 막혀요. 저 오늘 갔다 오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가져졌어요. 그치? 너는 그렇지. 나는 오늘 아침에 오는데 나는 오늘 아침처럼 이렇게 차가 안 막히면서 편안하게 고속도로를 달린 경험이 별로 없거든요. 요 근래 들어서. 5월 달이 굉장히 차가 막혀요. 특히 막 금, 토, 일, 월 이렇게 쉰 적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는 죽어나는 거야. 주말에 이제 차가 막혀갖고 평상시보다 더 막혀. 근데 오늘은 일기예보상이 오늘은 막 비가 많이 올 거라고 예보가 돼 있었어. 그것도 오후에. 이런 날은 근데 아침부터 쨍쨍하지 않았지 오늘은. 약간 흐렸어. 그럼 이런 날은 사람들이 대부분 딱 아침에 뭐라 그러죠? 이따 비 올라오나 진짜 오나 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면 어디 놀러 가겠어요? 아니요. 고속도로를 타진 않는 근처를 가겠죠. 그럼 내 입장에선 땡큐지. 왜? 차가 안 막히니까. 그래서 난 개인적으로 주말에 비 오는 거 좋아요. 전 그리고 쉬는 날도 비 오는 거 좋아요. 왜요? 네? 그래 아무것도 안 하지. 쉬는 날에는 놀아야죠. 날씨가 쨍쨍하게. 나는 그렇게 밖에 막 나가면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나는 언제만 비가 안 오면 되냐면 아침에만 비가 안 오면 돼요. 수영장 가야 되니까. 왜냐면 수영장은 걸어가기엔 조금 멀고 차 가지고 가기에는 조금 가깝고 주차장이 있긴 있는데 주차장이 잘 돼 있어. 시에서 운영한 도시공사에서 하는 거니까 잘 돼 있는데 뭔지 모르게 좁잖아. 주차장 왔다 갔다 하려면 이게 빙빙빙 돌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걸어가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게 날씨가 궂으면 좀 그렇잖아. 그럼 차 가지고 가면 나만 차 가지고 가? 아니잖아. 또 딴 사람들도 차 갖고 올 거잖아. 주차장에 차 많아. 그럼 또. 그치. 그래서 아침에만 비가 안 오면 저는 날씨는 크게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냥 비 오는 거 괜찮고요. 전 눈 오는 건 안 돼요. 차 막혀. 차 미끄러워. 됐죠? 노는 거 좋아요. 안 돼. 눈 오는 건 싫어. 나도 여러분들 나이 때 눈 오는 거 좋아했는데 지금은 눈 오는 거 끔찍하게 싫어해. 근데 눈 오고 난 후가 싫어요. 그치. 너무 지저분해져. 자, 그러면은 방금 우리 무슨 얘기했어요? 코일이 주인공이다. 왜냐면 여러분들이 주인공이다. 그쵸.
근데 이 세상은 여러분들이 느끼기 나름이죠. 자, 이제 코일의 주인공. 이제 여러분들 코일 입장으로 돌아와봐. 자, 코일 입장에서, 자, 코일이 안타깝게도 눈깔이 있을까요? 우리 코일은 눈이 없어. 그치? 자, 그럼 우리 코일이 눈이 없는데, 지금 문제는 자석이 다가올 거래. 눈도 없는 이 코일이 자석이 다가오는 걸 어떻게 느낄까요? 옆에서 얘기해 주나? 야, 코일이 다가와. 라고? 아니잖아. 그럼 자석은 주위에 뭘 만들죠? 자기 장을 만들죠. 그러면 자석이 다가오면 그 자기장이 코일 입장에선 세지겠네. 자석이 멀어지면 자기장이 약해지겠네. 그런데 잘 생각해봐. 여러분들 이 세상은요, 심포가 여러분들하고 똑같아요. 자, 이런 예시가 좀 적절하진 않는데 와닿기는 좋아서. 자, 이게 제로 베이스야, 여기 테이블이. 자, 근데 아니고, 자, 화면을 봐. 여기 제로 베이스야. 자, 우리 엄마의 잔소리. 요 정도 해요. 자, 오늘도 아침부터 잔소리 듣고 왔어요. 그쵸? 왜 빨리빨리 안 일어나냐? 왜 아침부터 왜 늦어가지고 그렇게 뛰어다니냐? 그럼 전날 머리를 감으면 되지. 아침부터 머리를 감고 있냐? 화장실을 진작 갔다 오든가 하지. 왜 이제, 그럼 아침에 그렇게 꼼지락거리지 말고 좀 일어나시면 되지 않냐? 엄마 늦었어요. 저 좀 태워주세요. 코앞인데 뭘 또 타고 가냐? 아, 늦은 걸 어떻게 해요? 진작 좀 일어났으면 되지 않냐? 지금 차 빼기 힘든데 왜 꼭 지금 나가야 되냐? 비슷하죠? 자, 그러면, 근데 오늘 엄마가 딱 요 정도 잔소리 합니다. 자, 평상시하고 똑같죠? 그럼 여러분들은 그냥 오늘도 그냥 오늘이에요. 맞죠? 자, 그런데 우리 엄마가 오늘 잔소리가 이 정도 올라갔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은 웃기지 않아요? 엄마의 잔소리가 요만큼 늘어난 건 인식하지. 이만큼에서 여기까지 간 건 인식하지 않아요. 그럼 요만큼이 더 늘어났다고 인식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죠? 엄마 좀 잔소리 좀 하지 마! 그렇게 하겠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봤자 도움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잔소리는 뭘로 막는 게 최선일까? 잔소리로. 잔소리는 잔소리로 대응해야지. 엄마가 뭐라 그럽니다. 그럼 한마디 합니다. 엄마, 숟가락이 밥을 묻었다. 컵에 묻었다. 엄마, 컵에서 냄새나. 엄마, 컵에서 비린내나.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 뭐, 엄마, 어우, 주방이 여기 들어? 엄마, 여러분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엄마가, 아, 잔소리 좀 그만해. 그러겠지. 그럼 여러분도 하면 돼. 엄마도. 자, 잔소리는 뭘로 막는 게 제일 좋아요? 잔소리로. 그럼 우리 인간은요, 잔소리가 갑자기 증가하면 막고 싶죠. 자, 그 다음에 잔소리가 갑자기 훅 줄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갑자기? 근데, 왜 이렇게 조용해, 오늘? 불안하지. 근데 생각해보니까 오늘 성적표 나오는 날이야. 어우. 근데 엄마가 아무 말도 없어. 진짜 불안한데. 그러니까 완전 쫄리겠는데? 그런데 엄마를 쓱 쳐다보는데 엄마가 한번 쓱 쳐다보더니 이래. 오, 겁나 무섭겠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 이따 얘기하자. 이 그치? 질문을 진짜. 엄마 지금 바쁘니까 이따 얘기하자. 딱 그래. 그럼 불안하죠. 그럼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그냥 평상시대로 해요. 제발. 나 그게 더 무섭더라. 그러면서. 그치? 자, 여기서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제 코일 입장으로 갈게요. 자, 코일 입장에서는 자석이 다가와요. 그럼 코일 입장에서는 자기장이 증가하죠. 그럼 증가하면 자연계는 항상 평형을 유지하고 싶으니까 어떻게 돼요? 억제하고 싶어. 밀어내고 싶어. 그럼 자기장을 밀어내는 건 뭘로 밀어내야 돼요? 자기장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럼 자기장을 밀어내려면 내가 뭐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들 수 있어요?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을 만들 수 있겠네요. 맞죠? 그런데 이번엔 자기장이 줄었어요. 자기장이 줄면 어떻게 돼요? 갑자기 뭔가 보상심리가 생기죠. 그치? 그래서 다시 어떻게 돼요? 자기장을 만들어요. 뭘 흘려서? 전류를 역시 흘려서 자기장을 만들어요. 여기서도 역시 오른손 법칙 따라갑니다. 자, 근데 우리 앞쪽에서는 이렇게 잡고 직선도선일 때는 엄지손가락을 전류로 잡고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잡았고요. 원형도선인 경우에는 손가락을 전류로 잡고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잡았죠. 근데 여기서는 코일이니까 직선도선은 나와요, 안 나와요? 잘 안 나오겠죠? 그럼 우리는 원형도선 주로 나올 거니까 그럼 원형도선에서 전류가 흘렀더니 엄지손가락의 방향으로 뭐가 만들어지더라? 자기장이 만들어지더라. 자, 근데 이게 코일이야, 지금 여기가.
자, 근데 이게 자석이야. 요 노란색이 N극이야. 자, N극이 만드는 자기장은 아래로 내려가겠죠. 그치? 근데 이 자기장이 자석이 다가왔어. 그럼 요 방향의 자기장이 어떻게 되죠? 커지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억제시키려면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만들면 되죠. 뭐가 흘러서? 전류가 유도돼서. 됐죠, 여기까지? 자, 이제 자석이 멀어졌어요. 그럼 요 방향의 자기장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더 만들어야 되니까는 반대로 전류가 유도되겠죠. 아, 자석이 다가올 때하고 멀어질 때하고 전류의 방향이 그래서 반대가 되는구나. 이때 만들어진 전류는 자꾸 전류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유도 전류라는 표현을 써주세요. 왜냐하면 그냥 전류하고 헷갈리니까 여기서 꼭 유도 전류. 그 다음에 유도된 전류의 방향 이런 표현을 쓸 건데 그냥 잘라서 전류의 방향을 쓰세요라고도 하는데 그건 유도 전류의 방향이에요. 자, 그러면은 1. 그러면 코일 주위의 자석과 코일의 상대적인 운동. 상대적인 운동? 자, 여러분들 다시 또 자, 여러분들이 좀 잔인한 얘기, 왜 또 이렇게 잔인한 예시를 자꾸 드냐면 이게 스틱 메시지라 그러는데 이게 짝짝 붙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일부러. 여러분들 잘 생각해 봐요. 내가 뭐 지금부터 뭐 전자기 유도 얘기를 블라블라블라 얘기합니다. 내일 기억날까요? 안 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괴담을 들었어. 무슨 도시괴담 이런 거. 그럼 도시괴담을 들었는데 한 달 후쯤에 친구한테 그걸 설명을 할 거야. 그런데 신기한 건 한 달 후쯤에 설명을 하는데 아주 디테일한 설정은 좀 바뀔 수 있겠지만 큰 맥락은 신기하지 않아요? 그 큰 한 줄기 맥락을 안 틀리고 한 달 후에도 설명할 수 있어. 그런데 방금 배운 내용은 1시간 후에도 설명하면 까먹어. 왜 그럴까요? 이게 사람이 그 뭐랄까 흥미도가 없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뇌리에 이렇게 딱딱 박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약간 자극적인 메시지를 쓰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우리 착한 엄마의 잔소리 모델을 사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모델을 더 사용해보죠. 요즘에 청소년 관람가에서도 범죄의 도시가 청소년 관람가라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죠. 하나 틀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훅. 뭐 이런 장면 나오죠. 요즘에 뭐 청소년 관람가에도 이런 게 막 나와. 그치? 꾹 하고 이제 갑니다. 그치? 자, 이때 여러분들 상대적인 움직임이라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 사람이 서 있고 칼이 가요. 그래도 찔리지만 칼은 가만히 있고 사람이 가도 되죠. 그치? 어쨌거나 상대적인 움직임이잖아. 그럼 다시 아까 자석이 코일에 다가간다는 표현을 써도 되지만 자석은 가만히 있는데 코일이 자석에 다가가도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면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부터는 둘이 다가가니 그러면은 그냥 코일을 가만히 놓고 자석이 다가가도 되고 아니면은 그러니까 얘가 가도 그냥 얘가 가만히 있고 얘가 가는 걸로 봐도 되죠. 얘가 멀어지는 게 아니라 얘가 멀어져도 되는 거고 또는 얘도 뒤로 빠지고 얘도 앞으로 가. 그럼 상대적인 변화가 있는 거 없는 거야? 그럼 전자기 유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적인 움직임을 관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가오냐 멀어지냐라는 표현을 자꾸 쓰게 될 거예요. 누가 다가오고 멀어지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다만 자석 같은 경우는 극이 몇 개죠? 2개죠. 그래서 다가올 때 N극이 다가올 때하고 S극이 다가올 때하고 얘기가 달라지고 N극이 멀어질 때하고 S극이 멀어질 때하고 얘기가 달라지겠죠. 해보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밑에 보시면은 N극이 가까워질 때, N극이 멀어질 때, S극이 가까워질 때, S극이 멀어질 때 하고 총 4개의 경우의 수를 만들어 놨죠.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나와 있는 대로 전류 방향을 한번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들 손 모양 해가지고. 자, 거기 코일에 나와, 거기 글 안 보지 마시고 뭐였냐면 손만 따라가 보는 거야. 손만 이런 식으로. 알았지? 그것만 지금 따라가 봐. 그거까지만 할게요, 오늘은.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이 뭔가 증가하면 억제시키고 감소하면 증가시킨다고 얘기하신 분이 누구냐면 렌츠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렌츠의 법칙이라고 얘기해요. 이렇게인가? 아니면 가까워질 때 이렇게 될 거죠. 자, 한 번만 해볼게요. 첫 번째. 중요한 건 여러분들 맨 왼쪽에 있는 거는 N극이 다가온다요. N극이 다가와요. 이제 결론부터 얘기할게요. 더 쉽게 하는 방법 볼게요. 그래서 N극이 다가오면 결국은 거꾸로 생각해봐. 다가오면 못 오게 막겠죠? 그럼 N극이 다가오면 무슨 극으로 막아야 될까? N극으로. 그럼 요렇게. N극이 멀어지면 못 가게 잡아당겨야 되니까 S극으로 잡아당겨야겠지. 자,
S극이 다가오면 무슨 극으로 맞고? S극으로. S극이 멀어지면 무슨 극으로 잡아당겨야 돼? N극으로. 이게 더 편하지. 네. 그래서 극이 멀어지냐 다가오냐로 보셔도 되고요. 이때 이 원리는 자기장이 증가냐 감소냐로 따진 거예요. 결론 즉 이렇게 돼요. 나쁘지 않죠? 쉽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얘기하신 분이 그래서 거기 보시면 멋있게는 이렇게 써 있어요. 렌츠 법칙 읽어볼게요. 유도 전류는 고리를 통과하는 자기 손속 몸이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 다음에 코일에 발생하는 유도 자기장에 의해 코일은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방향으로 자기력을 작용한다. 근데 우리가 했던 얘기인데 이거를 이렇게 글로 하면 이렇게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글을 보시고 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들이 머리를 한번 굴려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렌츠 법칙 얘기를 잠깐 했어요. 괜찮죠? 요 디테일한 거는 다음 주에 애들이 있을 때 한번 다시 한번 합시다. 오늘 결석이 많아가지고. 자, 그 다음에가 이제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맨 위에 217페이지 맨 위에 보시면은 금속고리가 이번에 자기장 영역을 들어가네 나가네 이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요게 조금 생소해요. 요거는 나랑 같이 할 테니까 요거는 오늘 안 할 테니까 이런 게 있습니다 정도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패러데이의 전자기유도 법칙이라고 돼 있는데 이런 원리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있구나. 값을 계산할 때 사용해요, 얘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218페이지에 보시면은 전자기 유도에 이용해갖고 아까 얘기한 발전기 얘기가 나오고 드디어 헷갈려 하는 데가 여기고요. 이게 다예요. 간단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하나 안 하는 게 있어요. 물 1, 물 2 과정에서 다 빠진 게 하나 있는데 여기선 적이 없죠. 전동기가 없죠, 지금. 전선이 전류가 흐르고 자기장 영역에 놓여 있을 때 요거. 힘. 그래서 전류 방향, 자기장 방향, 전선이 힘을 받아요. 이 내용이 고등 과정에서는 없어요. 고등 과정에서 빠졌어. 이게 원래는 물 1이 아니라 물 2 과정에 있었는데 그나마 또 빠졌어. 너무 배우는 게 없어, 지금. 아니요, 많아요. 아니야, 지금 엄청 없어졌어. 여러분들 10년 전 교과 과정하고 지금하고 한 반타장 이상 날라갔어, 지금. 왜 날아가는 거예요? 니네가 하도 어렵다 그래갖고. 징징거려서. 그래갖고 없어졌어. 그래갖고 지금은 대학 과정 가서 배워야 되니까. 근데 문제는 대학 과정은 그대로 있죠. 고등 과정은 점점 쉬워지죠. 그럼 갭이 굉장히 많이 벌어졌죠. 그래서 요즘에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서 못 알아먹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 연락 많이 와요. 그래서 그런 걸로 갖고. 수학 미적분 이제 안 가면. 그것도 뭐 빠진다. 그 대신에 행렬이 들어온다며. 근데 공대는 미적분 없으면 안 되죠. 물리과나 공대는 미적분이 기본이에요. 그렇죠. 어. 그러면 대학교 가면은 다시 이제 배워야지 또. 근데 문제는 대학에서는 여러분들 고교 과정의 편의를 봐주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니들 알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이 따로 니들이 알아서 공부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안 배우는 거는 뭐 안 하니까 시험범위 안 들어가니까 좋기는 한데 기회가 되면은 좀 배워 놓으세요. 뭐 물론 대학을 가야 써먹지 않냐?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래 대학을 가야 써먹으니까 안 하지. 근데 문제는 대학을 간 다음에 고생하니까.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좀 배워놔. 근데요, 전동기에서 그냥 세 개가 있잖아요. 힘이랑 전류, 자기장, 힘. 그럼 그거 두 조건을 알아야지 그 하나를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렇지 아무래도. 하나 있으면 두 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건 안 되지. 너무 헷갈려요. 이게 전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 반대로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자꾸 그때그때 해봐야 돼. 이거를 눈으로 하지 말고 손으로 다 일일이 맞춰가면서 하면은 처음엔 좀 귀찮은데 그게 제일 빠르고 오래가. 자, 그러면 일단은 오늘은요, 숙제는요, 결론은 그거예요. 숙제는요, 달의 위상 변화까지만 좀 풀어보세요. 하셨던 분들은 복습 위주로 좀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전자기유도는 따로 하실 필요는 없고 그냥 오늘 내용 얘기한 거 그냥 복습만 해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오늘 결석생이 많아가지고 결석생들은 영상을 다시 보내주긴 할 건데 확인하고 그 다음에 저랑 다음 주에 다시 정리하는 걸로. 아셨죠? 네, 그렇게 해도 되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